안녕하세요. 공단계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선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2017년도 하반기 지금 소방직 공채 아마도 예정이긴 하지만 실시가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 시험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커리큘럼 무엇인지 안내를 해드리는 O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OT 내용은요. 올해 하반기 시험은 물론이거니와 내년 상반기 시험을 지금 급하게 또 이제부터 막 시작해서 준비하시는 정말 다급한 수험생들이 꼭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커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2017년도 하반기 혹은 2018년도 상반기 공무원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홍보 커리를 만들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카페나 이런 데 너무나도 많은 질문이 들어와요. 저 소방직렬인데 이제 막 시작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지금 공부 시작한 지 한 반년뿐이 안 됐지만 1회도에 끝난 상태인데 지금부터 하반기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질문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라리 직렬별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예정대로라고 한다면은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모릅니다만 10월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듯 하고 10월 말이나 하여간 11월 정도에 1,500명 정도의 소방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지금 기사가 났습니다. 아직 추경이 통과되지 않았기는 정확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아마도 순조롭게 이 정도의 시험이 치러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이 여러분들 6월이에요. 그리고 이 여러분들 OT를 언제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7월에 듣든 8월에 듣든 시험이 한두 달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남은 시간이 이것을 보는 기간에 따라 4개월에서 6개월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4개월부터 6개월 안에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소방직을 준비하신 분들은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소방직의 평균 합격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2017년 같은 경우는 1행 같은 경우는 그쵸 400점을 지금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소방직의 합격선은 평균 344점 정도가 돼요. 이건 물론 2016년도 기준이긴 합니다만 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죠. 총점으로 그냥 말씀드리면은 남자의 평균 합격선 같은 경우는 68점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성의 평균 여성의 합격선 같은 경우는 10점 정도 높아요. 총점으로 보면 78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보통 평균 합격선이 344점 정도가 나왔다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합격선을 꼭 기억하라는 게 왜 그러냐. 자, 그렇습니다. 100점을 맞게 공부하는 것과 합격선을 넘게 공부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100점을 꼭 맞아야 되겠어요? 정말 맞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4개월에서 6개월뿐이 없어.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합격선을 넘도록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타 과목과의 어떤 점수를 영향을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합격선을 넘게 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추후적으로 해야 될 것과 아예 버려야 될 것을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학습 전략을 짜야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소방직렬의 전체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방직렬 특성은 사실 문제가 보건 문제이기 때문에 좀 완벽하지 않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2016년과 2015년도 소방직 문제를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가 문법이 7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독해와 문학이 13문제가 나왔는데 잠깐만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선생님 그러면 독해 문학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이게 굉장히 강화된 시험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따가 문제를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문학과 고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식형이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독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완전 복원이 안 돼서 뺐는데 내용일치 위주로 문제가 나오고 독해에서조차도 약간의 지식형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말하기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지식형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3개의 문제를 보고 이걸 제가 수능형이라 적지 않았던 이유가 왜 그러냐. 수능형하고는 좀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많이 유형 자체가 달라요. 오히려 문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떤 말각을 이론이나 고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식형 문제가 더 강화됐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저런 어떤 유형을 보고 수능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럼 2015년도는 어떻게 나왔는가? 2015년도는 딱 예쁘게 반반 정도 나온 듯한데 규범은 역시나 많이 나왔죠? 6, 7문제가 똑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휘 한자가 나오지가 않았는데 2015년도는 어휘 한자가 3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워하는 한자가 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 고전도
그쵸? 하나가 문법이 나왔고, 그다음에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이 나왔는데 수능형의 어떤 분석 문제도 물론 나왔지만 고전문학에 보시면 되게 생소한 게 나오죠. 가전체가 나온다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앞에 같은 경우는 한시가 두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 물론 한시는 해석본을 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2015년과 2016년도 두 개의 문항 분석표를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전반적인 어떤 유형 자체가 이른과 완전히 다른 건 절대로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그쵸? 첫 번째, 문제형이 좀 단순해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식을 묻는 듯한 그런 단답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전의 비중이 높아요. 고전의 비중이 사실은 전체 20문제 중에서 3문제에서 4문제까지 나오고 잘 나오지 않는 가전체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걸 봐서는 타 직렬에 비해서 낮다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고전의 비중이 문법이나 이런 것보다 높다는 뜻이 아니야. 타 직렬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오는데 자 어쨌든 단순한 문제형 그리고 고전 비중이 높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까지 복원된 문제를 봤을 때 소방지의 특성은 지식형이 그래도 강화된 시험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문제를 통해서 특성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 보고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다음 중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것은 그럼 표기와 발음이 일치한다는 게 뭐지? 그쵸 이것의 발음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음으로 바꾸고 대표음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와 발음이 그 표기가 일치하는 것은 설거지뿐이 없으니까 답이 4번이에요. 문제 유형만 확인합시다. 자, 두 번째. 다음 중 결합된 형태의 단어가 아닌 것은. 자, 결합된 형태의 단어라고 하는 게 뭐지? 저게 문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가 결합돼 있으려면은 파생어나 합성화 돼야 돼요. 단일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1번에 모기, 지우개, 노빠라타 다 접사가 들어가 있는데 접사가 결합된 게 아니지.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에 어머니가 되는 거죠. 다음 문제는 이런 식입니다. 다음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보세요. 왜 지식형이 강화됐다고 하는지. 어절이 몇 개니? 음절이 몇 개니? 단어가 몇 개니? 그 다음에 자모자로 이루어진 음절이 몇 개니? 자, 이거 다 어디서 배우는 거지? 맨 앞에 이론 파트, 의문론하고 형태에서 배우는 것인데 사실 음절과 그런 어떤 어절이나 아니면 단어의 개수는 가장 기본 개념이긴 한데 저거는 다른 문법 문제를 푸는데 바탕이 되는 것이지 저런 지식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잘 않아요. 그러니까 출제 아무래도 그 빈도가 좀 낮습니다. 근데 지금 소방지에서 이런 문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맨 앞에 있는 의문론에 대한 이론부터 시작해서 형태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 다 끝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론과 지식형이 강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쉽죠. 로마처 표기법 이런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 보고 문제인데 되게 재밌어요. 자, 다음 중에서 이 시에서 균형미를 부여하는 시상 전개 방식 무엇인가? 분명히 문학에 대한 어떤 작품 이해 문제가 나왔는데 그 밑에를 보게 되면 지식형 문제야. 결국은 시상 전개 방식의 종류를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2015년도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5년도에 이런 게 나왔어요. 자, 가전체 문학 작품과 의인화된 사물을 갖다가 고르래. 가전체 문학, 고려시대에 나왔던 사물을 의인화해서 교훈을 주려고 했던 개세의 증인의 문학이 되는데 소설이 바로 전 단계가 되는 거죠. 가전체 문학의 원제를 모르면 못 푼다. 두 번째, 가전체 문학에서 소재가 무엇이냐, 무엇이 의인화되느냐 이걸 알지 못해도 못 푼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문을 주고 지문 독해 문제도 물론 나오지만 그것과 함께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저런 단답형 지식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방직을 잘 보시기 위해서는 물론 기본적인 독해, 기본적인 문학 분석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수업에서 하는 기본 이론, 기본 지식을 정확하게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자, 이런 문제들 같은 한자 문제가 나왔는데요. 한자가 매번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10년도 아까 보고 문제에서는 한자가 없었는데 2015년도 보고 문제에서는 한자가 있는 걸 봐서 약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15년도 의문의 개수가 가장 많은 단어를 고르시오. 저런 문제들. 어떻습니까? 선제국어 기본서에서 했던 굉장히 이론적인 문제들이 다 나오고 있죠. 오히려 일행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다른 직렬, 특히 법원은 완전히 수능형이니까 그쪽 직렬과 굉장히 문제형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 다음 지문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체의 어떤 시에 대한 해석 문제니까 이렇게 시분석 문제 같은 수능형 문제도 나오긴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소방직 문제의 특성, 보고 문제를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직 그 전체 시험의 난도는 문법 같은 경우는 중정도입니다. 앞에서 했던 문법 이론은요. 기본 이론 때 우리가 다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충실하게 하는데 좀 지식형이 강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독해 수준은 제가 여기서 보고 문제를 완벽하게 해서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실리를 실지 못했는데 중하 정도입니다. 중하라고 판단한 근거는 문제형이 굉장히 단순하고 또 하나는 지문이 짧아요. 지문이 짧고 문제형이 단순하기 때문에 독해는 중하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그 가전체 문제 같은 경우는 공부한 사람들은 너무 쉬워. 근데 공부를 안 하면은 섣불리 이건 안 나온다고 해서 만약에 배제를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문법은 중정대 수준이고 그다음에 독해는 중하정대 수준인데 이제 이론 중심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고전까지도 다소 지식형이 나오게 된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문제 유형과 합격선이에요. 합격선이 일행보다는 좀 낮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했던 것처럼 지식형 위주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특히 독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깔고 앞으로의 전략을 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죠. 기본 이론 학습하셔야 돼요. 소방직을 공부하신 분들은요. 심화의 어려운 내용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심화의 어려운 내용을 할 시간에 차라리 기본적인 이론을 충분히 맞을 수 있도록 하시되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섣불리 이거 나와 이거 안 나와 이걸 버려버리면 안 돼. 전범이라 하셔야 돼요. 전범이 기본 이론을 충실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급 기출은 문제 타입이 맞지가 않습니다. 9급 기출 중심으로 가세요. 철저하게 타 직렬까지 포함해서 9급 기출 중심으로 가시되 독해는 약간 단순하고 또 짧은 유형을 많이 학습을 하시고요. 문학은 분석형과 지식형을 같이 학습을 하셔야 되고 방금 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한글만 짚어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맨 앞에 있는 문법 이론을 정확하게 일행에서 잘 안 나오는 파트지만은 정확하게 이론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합격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 제가 추천한 커리큘럼을 잘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이 방식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지금까지 학습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학습 경험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적어도 1회독에서 2회독 이상 공부를 한 사람, 적어도 한 번 이상 시험 준비를 한 사람, 적어도 국어의 전체 유형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선제국어를 1권부터 4권까지 뭐 시간이 있으면 다 들어도 되겠지만 회독수가 좀 빨라졌을 테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시간이 없으신 분들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마무리를 추천드립니다. 마무리는 굉장히 얇은 책이죠. 굉장히 얇은 책이고 회독력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무리는 책은 굉장히 얇은데 전 범위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럼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바로 마무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기본 이론을 저희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1회독 이상 했기 때문에 압축 회독으로 들어가도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오히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마무리 회독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속도를 내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걸로 이론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를 충분히 회독을 하면서 같이 기출실력을 좀 푸셨으면 좋겠는데 기출실력은 7급 문제나 심화 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9급 위주로 푸세요. 독해도 문학도 9급 위주로 철저하게 기출 위주로. 왜냐하면은 시험이 이렇게 갑자기 공고가 되면요. 여러분들 새로운 문제용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기출 안에서 나와. 이거는 여태까지 10년 이상 모든 그쵸. 갑작스러운 어떤 공채의 그런 어떤 특성이에요. 누가 새로운 문제 유형 개발합니까? 위험성 있는데 기출을 돌리세요. 기출을 돌리는 게 제일 좋고요. 기출문제를 외우라는 게 아니지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본인이 풀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너무 난도 있는 걸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SOS를 풀겠다. 나침반 3이 제일 어려운데 3을 풀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쪽 모의고사나 나침반 실전모의고사 1권, 국가직 기출변형 정도를 푸시면서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걸 푸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정시간이 없다. 그럼 그냥 마무리야 기출실로 9급 문제 열심히 회독하시고 읽으시고 이런 충분히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하반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아마도 문제풀이 개설될 것 같은데 그럼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건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선택입니다. 선택으로 문제를 풀 때 너무 어려운 모의고사보다 기본형 모의고사를 충실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시거나 처음에 이제 공부한 지 한 달뿐이 안 됐는데 헤매고 계신 분들. 시험이 지금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나한테 기회가 온 것 같은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학습 경험이 없는 초보자분들한테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급하다고 죄를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급하다고 죄를 붙여주면 그 이전에 이미 공부하셨던 그 많은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험은 급한 사람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수험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분들한테는 절대로
급하게 하기 때문에 골라 먹으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반기도 여러분들 시험이지만 하반기 다음에 또 있는 내년 시험도 여러분들이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하반기 시험만 막 노려서 죽으라고 하겠다 생각해서 문제를 골라 먹어서 제대로 못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다시 기본 이론 해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반기 시험에 가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반기 시험을 붙기 위해서는 기초를 더 튼튼히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으로 가기를 좀 제가 권해드립니다. 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마무리는 그래도 기본 해독이 1회독 정도 돼 있는 학생들이 제일 유리합니다. 아직 바닥이 전혀 다져지지 않은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선제국어 기본서 1권의 문법과 규범편을 들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아니 시험이 지금 앞에 있는데 어떻게 저걸 듣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급하다 붙여준 게 아니잖아요. 기본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아까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소방지 문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기본 이론과 지엽적인 것까지 나와. 의문이 개념이 뭐냐? 의문이 몇 개냐? 음절의 개수를 써라. 어절이 뭐냐? 이런 기본 개념을 나오게 되는데 이런 기본 개념을 제일 확실하게 하는 게 기본서예요. 가전체라고 하는 게 나왔어. 그럼 가전체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준 게 어디야? 기본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문법은 처음에 제대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고도 깊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제국 기본서 1권을 조금 시간 투자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시간이 그 다음에 남으신 분들은 마무리로 이해독하면 아주 좋은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선제국어 기본서 1권의 문법과 규범까지만 들으시고 바로 어디로 간다? 기출실록으로 들어가세요. 선생님 그럼 저는 문학을 아직 기본서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죠? 선생님 아직 어휘를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죠? 자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학이라든지 어휘는 기출실록에서 제가 똑같이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문제풀이 방식으로. 근데 문법은 사실 기출로 바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 기출은 복합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개념, 이 문제에 맞춰서 해설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개념에 빠질 수도 있고 처음 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섞어서 문제를 내니까. 자 그래서 이분들은 문법은 철저하게 기본 위주로 간다. 기본서 보세요. 그런데 두 번째 나머지 문학이나 독해나 어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그쵸. 문제풀이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론으로 해야 될 건 이론으로 정리하시고 문제를 풀어서 접근할 건 문제를 정리하셔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반드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서도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이 다른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인터넷 봤는데 그냥 기출로 정리한 게 최고래요. 전 이거 안 하고 바로 기출로 갈래요. 제가 여기서 지금 국어만 강의한 지 10년 넘었습니다. 기출문제는 정말로 중요하지만 수험생들에게 기출의 최고 단점은 복합형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이 형태소, 단어, 의문 이것의 개념을 모르는데 문제는 그냥 그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섞어서 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유형을 파악하고 실전 문제풀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기본 이론 개념을 잡기는 사실 취약합니다. 제 말씀 믿으시고요. 시간 결과적으로 나중에 아깝다는 생각 전혀 안 들 겁니다. 기본 이론으로 문법만 먼저 잡으시고 기출로 들어가세요. 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학이나 나머지 파트는 바로 기출로 들어갈 것을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 기출의 유형을 넘지를 마라. 그리고 기출문제까지는 무조건 여러분께서 유형별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없다면 지엽적인 부분은 버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그쵸? 지금까지 들으셨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하셨던 분이나 안 하셨던 분들이나. 선생님 한자가 문제에서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지금 선배들 말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봤던 시험에서 한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한자는 어떻게 합니까? 한자성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자, 두 가지 생각합시다. 일단 일행이나 타직률에 비해서 합격선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럼 여러분들 한자를 다 할 수 있겠어요? 한자를 다 해야지 100점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험이라는 건 두 가지야.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고요. 해야만 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은 문법이야. 그쵸? 그 다음에 고전이나 이런 것은 지식형이에요. 근데 할 수 없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바로 뭐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뭐를 못해? 그쵸 여러분들. 한자는 지금 사실은 힘듭니다. 힘든 건 힘들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국어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반기 시험을 노리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한자 학습이 안 되신 분들은 솔직히 한자가 하나나 두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법도 지금 안 잡혔는데 한자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버릴 건 버려야 돼. 할 수 없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야. 다만 이 말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고수들이 지금 이 홍보 영상을 들을 수가 있죠.
그분들이 마지막에 국어에 방점을 찍으려면 한자를 해야 돼요. 시간 지금 충분히 좀 남아있고 이미 여러 번 해독을 하시고 충분히 수험 경험 있으신 분들은 한자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초시생들 그리고 수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전 분야가 너무나도 약한 분들, 타 과목이 너무나도 약한 분들은 시간 관계상 한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 한자는 일단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러나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거. 한자, 성어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한자를 버린다 하더라도 한자 성어는 아마도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자 성어는 무조건 잡으세요. 한자 성어는 필수적으로 하시고요. 선제국어 4권에 나와 있는 한자 성어를 달달달 외우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선제국어를 가지고 다니기가 부담스럽다. 그럼 여러분들 자 암기용 앱을 제가 책마다 다 드리죠. 암기용 앱, 선제국어 암기용 앱을 켜시고 그 안에는 한자 성어를 달달달 외우세요. 도금을 가리고 외우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자기는 도금을 전혀 못 읽겠다 그러면 일단 도금으로 외워도 됩니다. 강구, 연월 못 써도 돼. 못 읽어도 되니까 일단은 강구, 연월의 뜻이 무엇인지라도 외워두시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자 성어는 필수예요. 그리고 한자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기출문제만 푸세요. 기출문제만 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마무리책이나 선제국어 기본서의 한자 파트를 보면은 정말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자를 요약해 놓은 파트가 있어. 그것만 외우고 들어가세요. 더는 할 수 없습니다. 더 욕심을 부려봤자 마음만 지금 다급해질 뿐이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합격선을 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지?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자. 이렇게 전략을 짜야지만 하반기 시험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러한 전략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중심으로 이론을 습득하세요. 다급하다고 해도 수험이 다급한 사람을 시험에 합격시켜준 건 아니라 그랬지. 정식으로 공부하세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심화 쪽은 좀 빼고 하는 게 좋아요. 소방직은 기본적인 이론을 쉽고도 그쵸?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로 유형을 잡으신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전체적인 어떤 실전 전체 요약 어떤 문제풀이가 있으면은 그럴 때 여러분께서 시간 대신 결합하는 것도 좋지가 않은데 일단은 지금 문제풀이가 뭐 9월에 될지 10월에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지금부터 바로 뛰어 들어가야 돼.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경험이 있으신 분과 경험이 없으신 분 두 경우를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본인들이 정말 죽을 각을 한번 달리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언제 발표될지 모르지만 발표가 되는 순간 시작하면 늦습니다. 지금 발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순간 남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망설이고 있을 때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에 맞게 하지만은 항상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 맞게 공부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하는 커리대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요.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올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노력 플러스 전략이에요. 근데 전략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본기를 충실해야 되는 학생이 있고 그리고 이미 기본기가 돼 있기 때문에 빠른 해독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실전감을 높이고 정말 맞으면 100점까지 찍어가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유형에 속한지를 잘 기억하시고 앞에서 소개했던 학습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후에 하반기 대비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 여러 번 한번 만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차후 일정이 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당장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뛰어서 반드시 저희 멋진 소방관이, 소방공무원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